이렇게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온 지 100년. 이제는 가장 대중적인 기호식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다른 음료와는 달리 한 번 마시면 계속 마시고 싶어지는 중독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재용 아나운서는 출근을 하자마자 자판기 커피부터 찾는다. 왜 평소에 자판기 커피를 많이 드세요? 자주 먹죠. 하루에 한 자판기 커피만 한 서너 잔 이상은 마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판기 커피 좀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버릇이 돼서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게 진한 맛이 좀 달고 진하잖아요. 다른 커피에 비해서. 요즘에는 밖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저는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커피를 마셔야 하루가 시작된다는 느낌 때문이다. 뭘 커피맨이야. 오후 2, 3시. 졸음과 피곤함을 쫓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커피에 손이 간다. 초콜릿 가공품이 27g, 비스킷류가 22g, 스낵류 16g 등으로 이재용 아나운서가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때는 오후 7시 이후다.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출장 간 송기성 기자, 소고가 스포츠 뉴스 회의가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긴장이 될 때면 커피 생각이 간절해진다. 색깔이 결정됐다. 그럴 때면 가까이에 있는 커피를 타서 마신다. 커피를 마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져 일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다. 그래서 일이 집중돼 있는 저녁 시간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이다. 저녁 때 헤드라인도 9시 헤드라인도 그렇고 스포츠 뉴스도 다 저녁 때 방송이기 때문에 저 좀 걱정스럽긴 한데 저녁에 많이 먹어요. 하여튼 6시 이후에 저녁 먹고 나서 한 3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밤 9시 40분 1초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생방송. 스포츠 뉴스를 진행하는 이재홍 아나운서. 그에게 하루 서너 잔의 커피는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약이 되는 기호 음료다. 하지만 양이 과다해지면 커피는 독으로 변한다. 올해 대학 졸업반인 25살의 이진혜 씨. 요즘은 취업을 위해 매일 학원에 다니고 있다. 집을 나서기 전 진혜 씨가 챙기는 것은 일회용 커피다. 보통 7, 8개를 준비한다. 학원에서 마시기 위해서다. 학원에 커피가 떨어졌을까 봐 지금 챙기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다. 오늘처럼 집에서 마시지 못하고 나올 때면 캔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한다. (6월에) 있을 자격시험 때문에 장기간 서서 요리 실습을 해야 할 때가 많다. 컵은 커피를 아주 좋아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커피를 갖다 주는 습관이 있어요. 피곤을 느낄 때면 커피부터 찾게 된다는 진혜 씨. 이렇게 마시는 커피가 반나절, 학원에서만 7, 8잔에 이른다.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진혜 씨. 식당을 고르는 기준은 음식이 아니라 커피 자판기의 유무다. 식사 후 마시는 커피는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진다. 학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진혜 씨는 캔커피를 2개씩이나 산다. 하나는 마시고 나머지 하나는 가방 속에 숨겨둔다. 하나는 지금 제가 마시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엄마 가게 가서 하나씩 먹을 건데 엄마가 커피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엄마 몰래 마시려고 하나 사다 놨습니다. 진혜 씨가 향한 곳은 도서 대여점.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다. 저 가방 이리 주고 얼른 좀 정리 좀 해. 보자. 그런데 가방을 본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진혜야, 너 커피 또 사왔어? 어? 너 엄마가 그렇게 커피 못 마시겠는데 이렇게 마시면 어떡하니? 이러면 안 되잖아.
요즘 커피 때문에 엄마와 갈등이 잦다. 많이 속이 상하죠. 평상시 제가 많이 못 마시게 하는데 많이 마셔요. 7, 8잔도 넘게 마시는 것 같은데요. 집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커피 때문에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도 진예 씨는 커피를 포기하지 못한다. 커피는 마실수록 그 양이 늘어난다. 고3 시절 밤샘 공부를 하기 위해 먹기 시작한 커피는 대학에 와서 조금씩 늘기 시작해 이제는 하루 10잔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보통 때는 거의 한 12잔에서 13잔 정도예요. 하루 10잔 넘게 커피를 마시는 이진예 씨. 하지만 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뇌파, 심전도, 산소 포화도 등을 통해 수면의 양과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수면 다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는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불을 끈 이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됐다. 이준예 씨의 수면 다원 검사 결과다. 피로 회복을 담당하는 깊은 수면의 양이 11%로 평균보다 현저히 적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감신경계가 심하게 흥분돼 있다는 것. 결국 잠은 자고 있지만 깨어있는 상태와 같다는 뜻이다. 상당히 교감신경계가 많이 항진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아마 잠들어서도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자꾸 깨고, 이분은 전혀 깊은 수면에 대해서 양이 적기 때문에 잠을 자도 아마 전혀 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낮에도 많이 피곤하고 졸음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커피를 찾게 되고 이러한 커피에 중독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면의 문제와 함께 카페인 중독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일어나서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커피를 마시는 이진예 씨. 그저 커피를 좋아해서 마신다고 보기에는 하루 13잔은 지나친 감이 있다. 그렇다면 진예 씨는 카페인에 중독된 상태일까?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상담 중 나온 진예 씨의 고백은 충격적이다. 너무 졸려가지고 침대에 쓰러지고 그러다가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커피밖에 없다 보니까 때로는 저는 커피가 피곤을 이기는 약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양을 많이 먹고 자기가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끊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커피를 찾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해야지만 되고 하는 이런 걸로 보면 이건 분명히 중독 상태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하고 중독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는 동안 뇌 역시 활발하게 깨어 있다. 그러다 하루 활동이 끝나고 밤이 될 즈음 뇌는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아데노신인데 뇌와 척추 세포들의 활동을 억제시킨다. 그래서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잠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이런 아데노신의 기능이 약화된다. 아데노신 대신 카페인이 대신 달라붙어 각성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 중독성 있는 물질이라는 게 한 개를 먹으면은, 한 잔을 하면은 그 다음에 다음 잔이 또 생각나는 그런 식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아침 첫 잔을 늦게 시작하는 게 결국 전체적으로는 그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카페인 중독 전문가인 아메리칸 대학의 로라 교수. 그녀는 커피를 다량 마시던 사람들이 복용을 중단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연구해 오고 있다. 카페인은 약하지만 뇌에 직접 작용한다. 그래서 카페인이 만들어내는 각성 효과를 계속 유지하려고 커피를 계속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커피 복용을 중단했을 때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카페인은 신체적 의존증을 나타내는